소프트힐스에서 오신 최우영 부사장님이시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힐스에서 근무하는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CEO 최우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 아니고요. 최우영의 COO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운영총괄을 맡고 있고요.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진지하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저희가 그냥 단순히 회사 소개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오늘 개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걔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이야기를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좀 외국계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 계통의 일을 하다가 좀 한국계로 넘어와가지고 좀 앞으로의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가지고 원래 좀 글로벌라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찾다가 이렇게 왔고요. 올 1월부터 이렇게 조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제 회사를 아직 잘 모릅니다. 몰라서 제가 아는 정도만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왔습니다. 디지털 트윈 많이 들어보셔서 제가 오늘 디지털 트윈을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 화두를 하나 던져달라고 해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으로 과연 기업의 생존이 가능할까라는 좀 퀘스천 물음을 좀 던져드렸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발표 자리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건 되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썼다가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자 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생존을 저는 대부분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 말씀드리면 특히 플랜트나 또는 저선의양 분야 분들에게는 바꾸려면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면 되겠죠. 저기 구글이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사람을 영입하면은 회사는 좀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바꿔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해왔던 플랜트나 이쪽 방면에서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 데려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당장 바꾸기도 되게 좀 어렵습니다. 또 안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은 완전 자동화를 해서 사람을 없애서 진짜 아주 효율화를 이루어 업무 최적화를 이루어가지고 좀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런 주의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려면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기간 산업들 또는 제조 산업에서 그런 자동화하기에도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3가지가 사실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사실은 오늘 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어떻게 좀 극복하는 회사는 있는지 또는 여기서 약간의 좀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저희가 디지털 트윈 정말 화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때는 디지털 트윈 또는 우리가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DX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마치 디지털 트윈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의사결정도 되게 자동화로 하고 그리고 업무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도 되게 좀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멀리 있던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생존의 전략을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각각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또는 우리 오늘에 있는 플랜트, 조선해양 이 분야에서 특히 좀 선도적으로도 또는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되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신 회사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실망의 단계로 이거 무슨 디지털 트윈 실컷 해라고 했더니 돈만 많이 들고 또는 보여주는 것만 되게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사람들 잘 쓰지도 않고 성과도 좀 별로더라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나온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을 한번 봤었는데요. 딴 거 다 빼고 디지털 트윈이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퍼 사이클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약간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였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되게 태동기에 막 각광받던 시기가 있었죠. 디지털 트윈으로. 그래서 막 각광받던 시기에서 그 트윈의 기술을 가지고 서로 뭔가 해보자는 개념에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어느 정도 정점에 이미 지나고 있었고요. 이 정점을 점점 지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뭐 디sillusionment라고 하지만 제가 한글로 굳이 제가 바꿔보니까 환멸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나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환멸이라는 말은 진짜 이제 너무 질려가지고 이 말 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라는 느낌이 그게 환멸이잖아요. 그래서 환멸의 단계로 들어선 게 디지털 트윈이 됐다고 가트너가 말해서 조금 좀 제가 봤던 다른 리포팅하고 또 다른 좀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환멸의 단계에 있는 디지털 트윈인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우리가 생태계가 또 있는 건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또 다른 우리 전체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서 현재 나오는 뭐 메타버스니 AI 기술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하이퍼컵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위에 보이는 이제 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삼각형 모델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메타버스 또는 뭐 디지털 휘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 이야기 되게 힘듭니다. 디지털 트윈도 잘 못했는데 뭐 메타버스까지 하라고 정부나 각 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요구를 하죠. 이게 아마 지금 하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마구마구 지금 각광받는 기술인가 봅니다. 뭐 디지털 휴먼도 뭔가 이렇게 인간의 사고를 좀 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AI의 확장된 능력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 삼각형의 모델은 10년 후에 주류를 채택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주 좀 특이한 밑에 디지털 트윈 오브 커스터머라고 되어 있는 DTOC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DTOC가 좀 뭔지 이렇게 저도 좀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DTOP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오브 프로덕트의 사촌격인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각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내가 제조하는 모델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결과라든지 또는 산업형의 제조물의 결과들을 이런 프로덕트의 모델로 디지털 트윈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 오브 커스텀으로 정말 그 고객에 있는 경험들 또는 고객에 대한 노하우들 또 대개 고객이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의 아주 환멸의 단계에서 정말 못했던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반영된 좀 더 고차원적인 디지털 트윈의 형태로 좀 바뀌어가더라라는 게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발전해야 되나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실제로 이제 사실 저희가 뭐 피지컬 또는 사이버하는 CPS 모델 이야기를 디지털 트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은 피지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갓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죠. 갓 건물주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서 있는 사이버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주나 또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많은 건물이 다 자기 거예요. 부럽죠. 근데 이 건물주의 고민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방화시설이나 또는 실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퍼실리티나 또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건물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자고 하니 각각 건물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룸에 들어가고 또는 여러 가지 화재 센서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청고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또 누구 불러서 재야 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을 각각에 있는 실제 영역에서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사이버 영역에서 오면은 그런 실제 일어났던 그런 모델들을 사이버 영역에서 그대로 옮겨다 놓고 누구든지 쉽게 빠르게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측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걸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이전에 피지컬로 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퍼포먼스, 그냥 파격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건물주가에서 실제로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이버 세상에서 너무너무 빠르게 퍼포먼스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큰 거 모델을 빠르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센서가 됐던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가구의 문짝이 하나 됐던 그 하나마저도 관리하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확장성이 가능한 아주 조그만 모델부터
큰 빌딩 또는 시티까지 그런 것들이 확장성이 가능한 디지털 모델,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센서나 또는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뭐 펌프 하나라도 커브라든지 또는 밑에 있는 하부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파트 레벨로 이런 것들이 정확성을 가진 그런 모델들로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이후에 실제로 고객에 있는 경험들, 아까 봤던 ERP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연결성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디지털 트윈을 왕복적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좀 한멸의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인데 그 한멸의 단계들을 좀 각 산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바꿔 나오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산업인데요. 조선산업에서는 첫 번째 디지털 트윈을 좀 개발하고 또는 이렇게 요구했던 첫 번째 좀 리더들은 뭐였냐 하면은 결국은 엔지니어링 모델들이 되게 휴지했죠.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모델들이 뭐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의장품 또는 선체 부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좀 소프트한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이터들을 또 다른 뷰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델들을 활용하고 가시화하고 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다 불러도 또는 뭐 퍼포먼스라든지 가시화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위에서 그러면 저순소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위에 좀 엎어서 좀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뭐 탑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검사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설치 단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더 시간적인 형태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실제 설치할 때나 또는 제작할 때 또는 이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공 가능한 건지 제조 가능한 건지 설치 가능한 건지 또는 검사할 때 이걸 내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점점 확장하기 좀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점점 그 조선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는 보는 뷰가 좀 높아져서 훨씬 더 그분들에 관한 니드로 바꿔 나갈 수 있게끔 디지털 트윈이 조금 더 발전이 되더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단순히 프로덕트 단계에 보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단계가 아니라 좀 더 제조 프로덕트 단계에서 각각에 있는 소일정, 중일정 또는 우리가 흔히 있는 뭐 우리 작업 피의장에서 그런 배치 정반의 형태에서 실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그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시화해서 보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에 뭐 다른 데이터나 또는 뭐 다른 뭐 경량화 모델로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반에 앉혀서 이 데이터들이 실제 나중에 블록별이 어떻게 탑재되는지 또는 탑재된 어셈블리들을 어디에다 존에 갖다 놓는지라는 것들도 실제 엔지니어링 단계에 있는 모델들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점점 실제로 한 호선, 뭐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셈블리 다니는 몇 개의 호선이 프로덕트가 믹싱 되더라도 뭐 퍼포먼스나 보는데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자신감이 더 붙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뭔가 이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이렇게 좀 깔아야 된다라고 인스톨을 해서 뭘 봐야 되죠. 그래서 서버가 있고 또는 인스톨 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실제로는 웹 브라우저 형태에서 더 이렇게 가상화 시켜가지고 서버는 따로 있지만은 이제 실제 인스톨하지 않는 웹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서 누구든지 쉽게 그냥 패드에서 본다든지 또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훨씬 더 또 발전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그 단계에서 이런 웹 브라우저 형태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협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품질에서 나오는 노트라든지 또는 결함 보고서라든지 NCR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위에서 넣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이런 우리 웹 기반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그 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걸로 점점 바꿔 나서 협업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런 협업들도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또는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패드로 있는 사람이고 또는 안에 있는 모니터로 보는 사람이 모니터링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둘이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싱크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훨씬 이런 고도화해서 발전이 계속 나가고 있는 단계죠 있습니다. 뭐 이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례로는 좀 아까 했던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또는 몇 개에 있는 어셈블리 단위로 또는 여러 가지 조립 공장 단위로도 잘 됐는데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야드 전체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이제 점점점 폐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GIS 기반의 위치 기반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조선소에 있는 레이아웃 모델들을 그대로 그 위에다 재현하고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실제 우리가 제조할 때는 엔지니어링 단계에 있는 모델들이 실제로 조립도 되고 분해도 되고 뭐 분해는 아니겠지만 조립은 되고 점점점 큰 조립 블록화 형태로 바뀌어 나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가상화 모델로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링하고 보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가 어쨌든 미포조선인데요. 미포조선 레이아웃입니다. 그 안에 레이아웃에 둥둥 도크장에 떠 있는 배라든지 시운전 나가 있는 프로젝트들에 있는 데이터를 쭉 당겨보면 실제로 예전에 봤던 그냥 하나 있는 그냥 우리가 배 모양에 있는 일종의 약식화된 모델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모델까지 스케일러블리티하게 자꾸 좋은 것부터 큰 메가블록까지 볼 수 있는 영역까지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수 단계에 있는 모델이라든지 또는 아까 보였던 건 정반에 있던 모델들이라든지 또는 블록 탑재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반의 형태 그리고 뭐 트랜스포터 뭐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형태에 있는 어셈블리들을 조선소에 깔아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아까 앞 시간에서 기조 연설 시간에 우리 HD중공업 쪽에서 한번 사실 스마트 야드에 대한 FOS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백코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구현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들이 이전에 있는 단순히 있는 엔지니어링 단계 이런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생산에 또는 시운전에 또는 품질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가 훨씬 강화된 모델로 트윈 모델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에서는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구현해 나가고 있고 점점점 이런 니드들은 점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또는 기술들은 점점 발전되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외에 뭔가 조금 아이디어만 있으면 점점 확장해서 나가는 것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이 이제 가능했던 시기들이 된 거고요. 또 다른 산업인데요. 뭐 오늘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또 플랜트 건설 산업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원래는 준비한 것들은 우리 흔히 요즘 핫한 반도체 팩토리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약간 좀 보안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저희가 좀 제너럴한 모델을 보내주긴 합니다만 설명은 제가 일반 육상 플랜트라든지 또는 반도체 폐급 공사에서 나온 니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두산 애널리틱 말씀드렸지만 그런 빔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빔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산업과 마찬가지로 빔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토캐드에 우리가 오토캐드 인벤트라든지 테클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계 카드에서 카티아라든지 지멘스 NX에서 만든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으로 만든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죠. 그 데이터들을 반도체 폐급 공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다 모아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데이터가 변환이 잘 안 됐던, 갖고 와서 보니 프로퍼티가 다 깨져서 쓸모없던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받은 니드들은 결국 그분들의 니드는 내가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줘 라는 게 첫 번째 니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S사에 있는 반도체 폐급 공사에 있는 것들은 초기에 된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각각 있는 건설 골조,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의장품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있는 실제로 있는 퍼실리티에 들어가는 펌프라든지 실제 반도체 공정 자체에 있는 머신, 로봇 머신이나 또는 반도체 공정에 있는 기계 쪽 이큐먼트들조차도 그 안에 다 모델링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최근의 사례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있던 그런 건물에서부터 아주 세세한 그런 작은 기기 장비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스케일리티를 가진 뷰어가 좀 필요하게 된 거죠. 뭐 실제로 앞에 본 거는 좀 제너럴한 빔에 대한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GIS 데이터랑 더 엎쳐가지고 광량 제출소의 모델입니다. 실제 광량 제출소에 있는 레이아웃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제로 광량 제출소 안에 각자 운영하는 기기 장비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장품들도 이 안에서 같이 표현해가지고 뭐 단순히 이렇게 모델만 디테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이 디테일한 모델들의 정확도가 각각의 부품 단위로 아주 디테일하게 모델링이 돼서 이 모델을 가지고 나중에 유지 보수를 하든지 또는 아까 보셨던 이동해가면서 아까 야드를 구현하든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든 여러 가지 활동되는 것들이 가능해진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S 반도체 하고 있는 둘 다 S네요. 생각해 보니까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S사는 실제로 이 아까 그 건설사에서 각각 만든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한꺼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모델을 디지털 트윈 모델로 만들어서 나중에 후크 공사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그 팩토리의 운영 관점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그 모델인데요. 이 사례는 실제로 단순히 우리가 퍼실리티에 있는 레이아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레이아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있는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트가 움직이고 블록이 막 실어 나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전자 산업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공정에 있는 그런 머신 자체가 각각 있는 파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는 뭐냐면 이 부품에 있는 각각의 PCI 데이터들이 있죠. 이 IoT 센서에서 각각 얻어진 데이터들을 실제 가상화 모델에 물려가지고 얘가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실제로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재현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공장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공장을 각각 좀 더 당겨보면은 그 머신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뭐가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활용하는 측면은 결국 뭐냐면 뭐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거 보는 거야 뭐 여기서 보는 거나 실제 가서 보는 거랑 똑같겠죠. 뭐 조금 더 아까는 빨리 본다는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밸류는 지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안에서 고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전에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 가상의 디지털 트윈 모델에서 한번 히스토리를 쭉 돌려가 보는 겁니다. 이전에 불량률이 나왔던 그 머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든지 히스토리를 쭉 돌려보면은 기계의 머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내가 같이 보면서 분석해보고 하는 것들로 활용하려고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이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활용도가 커지고 좀 더 디테일해지고 정확해지는 모델들로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일종의 하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아까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공정뿐만 아니라 좀 CT 관점에서도 뭐 최근 뭐 세종시라든지 송도시라든지 또는 부산 메가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관리된 디지털 데이터를 뭐를 통해서 보여줄 거냐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사물이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는 결국은 이 디지털 시티 안에 있는 각각의 모델링된 건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는 트랜스포터가 되는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에 대한 거시적인 모델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시뮬레이션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요. 좀 더 아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는 빌딩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더 들어가 보면 좀 더 상세한 모델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지도 3D가 아니라
실제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디테일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여주는 사실은 송도시티의 사례인데요. 송도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현된 여러 가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모델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실제로 뭐 지하에 있는 하수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하수구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각각의 상세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사용자의 경험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 모델로 공급을 하고 있는 추세로 점점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산업, 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시티까지 이런 디테일한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하나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의 형태들을 사용자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조금 우리가 흥미가질 만한 사업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흔히 우리가 플랜트나 조선하시는 분들은 야 뭐 가구산업의 한 예인데요. 뭐 좀 허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저게 뭐 그렇게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가구나 오피스를 좀 더 크게 하는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보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있는 오피스 안에 그 가구 안에 있는 책상 안에 들어가는 브라켓 하나에도 몇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그 모델들을 그분들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조선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모델들을 실제로 있는 웹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또는 구매자죠. 구매자가 한번 내가 바꿔보고 실제 레이아웃도 나와보고 또는 실제 있는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봐서 내가 인터넷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주문 기반으로 바꾸는 것들도 요즘 디지털 트윈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안에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파를 사시면 이렇게 끼워 팔기로 이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되게 쉽다라는 거를 해주는 거를 실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만든 것을 레이아웃을 했고 이걸 바로 퍼블리싱을 하면 웹에 딱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웹에서 내가 이 가구를 딱 고르면 우리 쇼핑몰에 가면 가구 고르면 가구 살 때 옆에 것도 같이 사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시화돼서 보여주는 걸로 사이트가 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퍼시스 분은 안 와 계시니까 퍼시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여기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렌더링 기술도 좀 더 고도화돼서 가구에 있는 재질이라든지 또는 색상이라든지 또는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게끔 훨씬 더 고도화된 렌더링 모델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좀 실사화된 디테일한 모델들을 요구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뭐 요즘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A 화면, B 화면이 다른 사용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가상에 있는 웹 환경에서 접속했을 때 A라는 사람이 근접하는 게 보이면 B 사람이 어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하거나 또는 인터랙션 하거나 또는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예로 많이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의 혼합으로 실제로 있는 프로세스물들도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달라는 니드들 또는 여러 가지 AR, MR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만들어놨던 것을 그런 기술로 활용해서 좀 더 좀 심화된 그런 뷰를 할 수 있는 몰입형이라든지 또는 검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더 컨텐츠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한멸의 단계가 아니라 뭔가 좀 변형돼 가지고 대개 사용자 편의 위주로 점점 바뀌어 나가서 아까 보였던 하이프 사이클 커브에서 이제 좀 더 완숙기에 들어가서 점점 확장의 시기로 가는 걸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같은 회에서 2023년 10대 전략 기술을 했는데 디지털 트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조금씩은 녹아가 있어요.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변형돼야 될 방향성은 결국은 좀 뭔가 좀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변형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좀 와이어리스 기반에서 내가 좀 더 이런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가 되는 데서 여러 가지 동일한 사람들이 확장돼서 볼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대한 컨셉들이 좀 더 디지털 트윈과 결합되는 그런 모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있는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조금 오늘 좀 결론을 좀 맺으면 결국은 도대체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대체 뭔가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뭐 IoT, AI, 뭐 빅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뭐 우리 클라우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이라고 보죠.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인데 실제로 저희가 산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또는 목적을 연결시켜주는 게이트웨이로 아까 있는 DTOC, 디지털 트윈 오브 커스터머가 자리 잡고 있어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센서의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또는 빅데이터의 영역들을 내가 잘 분석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도구와 목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요즘 최근의 기술로 더 확장하면 이제 좀 더 고객의 요구는 알리백이 되면 언제 내가 제조업이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것도 가상에서 모델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국방 위협이라든지 또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의 모델의 형태로 점점 변형돼서 눈높이가 되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눈높이는 점점 요구는 많아지고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단순히 3D 가시화 또는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의 센서를 보여주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빠르게 확장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해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 발전하는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뭐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쭉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소프트리스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자세한 회사 소개는 안 드렸지만은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목적들이나 아이디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기술들은 저는 충분히 이제 받쳐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한번 함께 고민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정말 최신에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게 저 희망이고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